이번에 살펴보게 될 종목은 주류 회사 하이테질러입니다. 최근 이제 음식료주들의 주가가 열풍을 타고 무지막지하게 오르면서요,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랐죠. 특히 이제 주정 회사 같은 경우, 술 원래 이 주정 회사 같은 경우도 오르는 흐름들을 막 보였었거든요. 중간중간에 급등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중간에 확 튀어나서고 이런 흐름들 보였었는데, 자, 이 회사들의 맨 꼭대기 라인에 서 있는 회사 하이트질로, 이제 저 주종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 그냥 단기 테마적인 성격이 강했던 회사들이고요. 그 맨 위쪽 라인은 하이트질로입니다. 하이트질로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 2020년도 그리고 이제 한 해 건너가지고 2022년도에 이제 뭡니까,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한 해 건너가지고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에 지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계속 성장을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요. 실질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유명한 음식료들 중에서 뭐 코스닥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요, 뭐 거의 못 오른 유일한 종목이죠. 못 오른 유일한 종목입니다. 이게 흐름 보게 되면 조금 이게 재밌는 것이, 실적이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주가의 흐름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재밌는 것이요. 자, 보시죠. 이 하이테질로가 최고가를 기록을 했던 게 2020년 6월 달입니다. 저때 코로나 때잖아요. 그렇죠? 네? 하이테질로가 2020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 2021년도 1월 정도에 2021년 초에 1월 2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반면에 얘는 일찌감치 꺾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죠. 그렇죠? 이거 당시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 대면 접촉 제한돼 가지고 뭐 음식점들 뭐 다 망하겠다 그러고 뭐 난리를 치던 기간, 그때 아니었습니까? 사람하고 접촉도 꺼리고, 그 시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 자체로는 2020년과 2022년의 실적이 거의 비슷한 거 지금 방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2022년 근데 주가는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2022년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이때 이제 38,000원대였으니까요. 얼마가 빠졌습니까? 뭐 50%, 60%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 오버슈팅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계속 미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PR로 보면 14배예요. 그래서 자체 액면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아주 싼 PR은 아니죠. 주가의 위치가 보여주는 거로 보면은 뭐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착시예요. 자, 위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2차전 주주 같은 경우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게 작년에 15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쭉 지금 반 넘게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를 들면 이 PR 수치로 보게 된다 그러면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죠. 고점에 그때 워낙에 높게 슈팅이 돼서 그래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요것도 이제 지금 지무화선 판국에 조금 달라진 게, 자, 얘는 그랬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나머지,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 이제 음식료에서 음식료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무난하게 무조건 따라가고 보는 종목, 얘 같은 경우,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앞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 들어오게 되죠. 이거 차이가 좀 있죠. 대상하고 하이트질로의 차이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따라서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지금 9% 정도 수준이고요. 삼양식품 뭐 등등등등 해서 이 음식료 전체의 PR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15배, 17배 정도까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 그러면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조금 현재 수준에서는 좀
싼 종목이 되는 거죠. 예, 음식료의 대표주거든요. 이게 지금은 조금 많이 낮아서 싸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실적 전망 자체가 그대로 뷰가 유지를 될 것인가, 회사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못 올라오는 종목이 되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사들여오고 있죠. 기관도 사들여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때려 팔았더랬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쇼커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지금 커버 붙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싼 건 맞아 보입니다. 자, 이제 저 전망치가 얼마나 충족을 시켜줄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하이트질러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하이트질러가 10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100주년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마구 쏟아져 있는데, 자, 여기 보시죠.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비전 2030 뭐 이렇게 가지고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래 전략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이제 공장도 만들고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이 나가 있어요. 하이트질로. 여기도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 주요한 이슈가 뭡니까? 이게 해외 수출 호조죠. 수출 호조. 하이트질로도 세계 80개국에 수출이 되어 있어요. 80개국이 이미 80개국에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술이니까요. 예. 전 세계에서 1달러, 1.5달러 내고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술은 우리나라의 소주밖에 없습니다. 어떤 술도 우리나라의 소주보다는 더 비싸요. 그래서 이 소주의 이제 흠이 이게 해외 쪽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이 곡주에 익숙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 음식 1위에 꼽힌 것도 소주예요. 소주.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드는 놈의 술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뭘로 만드는 이 술은 이게 뭐 이 포도, 와인 이런데 익숙한 입장에서는 이 화학주 이거 아주 싫어. 이게 뭐 이상한 술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싫어한 반면에 우리 라면주, 불닭이라든가 농심이라든가 뭐 이런 주 라면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뭡니까? 이 K컬처죠. 우리 K무비, 영화, 드라마, 예능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음악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우리 문화 자체가 이게 널리 퍼지고, 그리고 이제 거긴 영향을 받고 화장품이라든가 뭐 음식료라든가 이거 다 영향받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주는요? 소주는 그렇습니까? 소주는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음식 장면 같은 데 나와 보면 그 고기 먹고 이럴 때 보면 그 초록색 병 등장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 초록색 병만 나오면 아주 환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다만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조금 늦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라면들에 비해 가지고 소주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 차이로 인해서 일단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3세계 국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넓혀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방향 제대로 잡은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기대들이 이제 발휘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대들이 이제 그렇게 수급도라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뒤늦게 전혀 반영하지 못하던 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1위를 만들고 있는 회사 하이트진로. 여기에 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하나가 더 보이죠. 빙그레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름 올을 이게 폭염 수혜주에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이트진로는 폭염 수혜 아닙니까? 맥주 회사잖아요. 진로 회사, 이게 소주 회사기도 하지만 맥주 회사 아닙니까? 맥주와 소주를 만드는 회사. 그죠? 뭐 구정말 맥주라는 소리를 듣긴 합니다. 적어도 내수 쪽에서는 여름 또 성수기 시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식료 쪽에 이제 뭐 하나 뭐 노려볼 만한 거 없을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하이트진로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